요즘에 이제 자동차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주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자동차주 강세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 보시면은 그 대형 수출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이기는 해요. 그리고 자동차주는 대표적인 대형 수출주입니다. 그럼 대형 수출주가 올라오는 기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미중 무역 분쟁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은 미국과 중국의 말 그대로 무역을 둘러싼 전쟁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국 무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출 국가입니다. 두 나라가 각각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자국 무역을 다 보호하자고 하면 어떻겠어요? 한국은 수출 중심의 성장을 이루었던 국가인데 그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국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고 특히 국내 수출주에 큰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동차주는 또 국내 대표적인 대형 수출주고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명히 합의 과정에 거의 가까워졌다. 완화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는 안 됐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특성상 워낙에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막판에 뭐 딴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예전보다 많이 완화되어 있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대형 수출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열어두고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게 이제 최근에 자동차주를 올리는 또 기본적인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 자동차 부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에요. 원래 중국 쪽에서 자동차가 많이 안 팔렸는데 최근에 판매가 조금씩 회복되려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저성장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별로 안 좋을 뿐더러 자동차에 대한 보급률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성장을 보이는 자동차 종류가 있어요. 그건 바로 SUV입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이죠. 세단 말고 좀 차체가 높은 경유로 달리는 차 SUV. 국내도 보시면은 SUV 시장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승차감이 안 좋다 뭐다 해서 SUV를 좀 꺼리고 세단을 많이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SUV도 많이 발전하면서 승차감이 많이 좀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도로나 아니면 놀러 가는 데 있어서도 활용성이 좀 더 높긴 하잖아요. 세단보다는. 그래서 SUV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기아차 주가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중에 가장 좋은데 그런 모멘텀 중에 하나가 SUV.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 중에서 스포티지나 소렌토, 모하비 굉장히 많은 그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고 신차 SUV는 텔루라이드라는 차가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차별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아차의 이제 강세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아차 주가를 보시면은 오늘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치면서 가는 모습들, 달리는 말이 더 달리는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9월 달에 이제 인도 공장을 완성하게 되면서 생산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체크할 부분이 이제 개별 소비세인데 개별 소비세 인하가 원래 작년 말까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할 때 조금 더 싸게 세금을 깎아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 작년 말에 종료되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개별 소비세 인하 전략을 어떻게 했죠? 개별 소비세 인하 전략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원래 그 거래 절벽 효과가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피했어요. 그래서 6월 말이면 2분기잖아요. 최소 2분기 말까지는 판매 절벽이 없을 거라고 보이는 부분도 일단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환율입니다. 환율. 자동차주는 수출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 보시면 1135원 수준이에요. 지금 4월 달이죠. 전년 동기비로 보면은 어때요? 이때는 환율이 1070원 정도 평균. 현재는 1135원. 1130원이라고 봐도 60원 정도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 이익 민감도가 기아차는 몇백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환율로 얻을 수 있는 이익만 몇천억은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환율 민감도가 높아요.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미국의 수출 비중이 25% 이상입니다. 현대차도 당연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를 그대로 또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주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주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체크해 보면은 주주환원 정책 기대예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이런 것들은 어때요?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지금 관점에서는 기아차가 너무 달리니까 사실 저는 손절가만 짧게 잡으면 기아차 지금 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다면은 조금 더 이제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주 중에 현대모비스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무인카, 스마트카 이런 식으로 4차 산업과 함께 발전해 나갑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 종합적인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현대차 그룹의 중심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모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모비스의 이런 모멘텀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수혜는 사실은 이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최근에 자동차주가 강했었던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해소가 대형 수출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부분이 있고, SUV 시장 성장, 그 다음에 환율 상승, 그 다음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신규 자동차의 출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 자동차주를 밀어 올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자동차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